회장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눌림목이 나오면서 제가 심의갭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심의갭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런 갭 부분들을 일단 다 채운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도 오르면서 갭이 또 만들어지긴 하고 있지만 어쨌든 큰 갭적인 부분을 일단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눌림목이 나오니까 또 되게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오를 때는 와 했다가 내려오면 했다가 또 올라가면 와 했다가 또 내려오면 하다가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될 것이다. 이 횡보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선을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수렴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이런 식의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횡보 구간이 이렇게 되면서 이 구간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고 좀 더 연장돼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큰 틀에서는 횡보인데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뭐 나스닥이나 이런 애들이 잘 가다 보니까 더 상대적 박탈감이 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그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코인을 왔을 때는 주식을 하다가 보니까 코인 너무 올라서 상대적 박탈감 느껴가지고 코인으로 가듯이 그냥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있으면 나중에는 또 코인이 더 많이 가는 그런 시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횡보의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해요. 알트가 좀 무너지고 있긴 하더라도 어쨌든 항상 이 사이클의 기준점은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위치에 따라서 이 위치에 오면 뭐 시장이 오고 어떤 위치에 가면 비트코인만 오르고 그런 장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여기서 꺾이지 않으려면, 이때처럼 이렇게 쌍봉을 찍고 꺾이지 않으려면 여기서 횡보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축적을 다시 한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려주면은 굉장히 힘있게 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횡보하는 과정에서 오는 이런 무빙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기다려주고 하면 일단 그 EMA 21일선과 주봉 25일선을 여기서 마감을 했고, 여기서는 지금 아래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나중에 주봉 마감할 때 되면은 이렇게 반등을 해서 또 꼬리 형태로 마감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또 마감을 했을 때 또 그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번 주에 눌림목이 제가 이때가 일단 가장 중요했고 이때 좋은 시그널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눌림목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눌림목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진짜 베스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번 주에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과정들이 좀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거거든요. 요 과정들 지나다 보면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하방을 말아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하락이기 때문에 힘이 좀 강력하기 때문에 요걸 말아 올리려면 이런 식으로의 주봉상으로 횡보가 필요해요. 요 구간에서. 그래서 이게 하려면 한 캔들마다 일주일인데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4주 동안 횡보하고, 또 여기도 보면 3주 동안 횡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과정들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지나면 이런 식으로 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 사이클은 다르다. 그래서 보면은 비트코인의 현물 ETF는 현재 전체 현물 거래량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번에 새로운 돈은 그 어느 때보다 성숙했고 앞으로 훨씬 성숙한 돈이 올 거라고 믿는다. 성숙한 손은 보통 다이아몬드 핸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개미들이 뭔가 들어온다기보다 진짜 고래들이 많이 아직까지 들고 있는데 그 고래들이 보통 그 중에서도 기관의 수요가 너무 높아졌다 이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관심을 못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여러분들 해주고 싶었던 말은 이제 엔비디아랑 테슬라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엔비디아를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사람들의 관심을 별로 받지 않을 때 저는 엔비디아를 얘기를 했었고, 어느 순간 너무나도 많은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 오니까 저는 분할 매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는 오히려 관심도에서 멀어졌어요. 이 서학개미들이 여기로 다 갔거든요. 그때 되니까 갑자기 테슬라가 조금씩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이 과정들이 필요하고, 내가 정말 어떤 극한의 이익을 보고 싶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 않을 때 내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결국 비트코인으로 수요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걸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는 또 비슷하게 내려가다가 여기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는데, 보면 엔비디아는 계속 가고 그 다음에 메타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근데 이전에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또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같았다가 엔비디아 메타 뛰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따라서 뛰고,
이런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늦게 출발하더라도 결국엔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항상? 비트가 아웃퍼폼을 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가 코인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축적 과정은 비트코인이 달리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들은. 지금 이 횡보 정말 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 비트코인은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예요. 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식보다 곱하기 4에서 4 플러스 알파 배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얘가 이렇게 지금 한 4달, 5달 횡보한다는 건 곱하기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최소 16개월 이상 얘는 횡보를 하는 거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거. 비트코인이 4월에서 10월까지의 이런 무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엄청나게 오를 수 있었던 거. 마찬가지.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엄청나게 오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갭을 채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눌림목이 끝나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흔들기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EMA 21선 주요선을 지켰기 때문에 이번 주만 잘 지켜준다면 저는 진짜 좋은 움직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은 어쨌든 이 초록 색깔 구간이 있고 그 다음 파란 색깔 구간이 있는데요. 보면 요 초록색 구간을 넘은 순간부터 파란색 구간에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빨간색으로 오면 다시 내려오고, 이 과정을 좀 반복을 하는데, 보면은 여기서 일단 지켜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빼꼼 내려와도 이 구간을 금방 말아 올렸다라는 거, 요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것도 RSI 부분도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거는 다 나중에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이 한창 늘어나다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하는 과정에서 2023년부터 저점이 나오고 올라가는 동안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오르고 빠지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체인에서 FERV의 지지선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나오잖아요. 여기를 지지를 하는 시점에서 튀어오르게 그런 시기가 있었다. 보시면 여기도 이런 부분에 닿을 때만 튀어오르고 하니까, 지금은 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2017년 사이클이랑 닮았기 때문에 이대로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진짜 크게 오를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17년 사이클을 가서 정말 이 코인에 진짜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묵묵하게 투자하고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보상을 크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2021년 사이클은 돈도 많이 풀리기도 했고 너도 나도 다 오르는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조금 자산시장과 동기화돼서 움직인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이 덜 올랐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1년도는 굉장히 큰 상승장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2017년을 어쨌든 봤기 때문에 17년 사이클을 왔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희망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미그놀레님이 되게 비슷한 저랑 의견인 것 같은데, 보면은 작년 10월과 같은 답답한 횡보 움직임이 지속될 거라고 그냥 가능성만 높아졌다. V자 반등이 나타나지 못했다는 게 아쉬울 뿐이지 관점 변화 없다. 누군가는 떡락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냥 횡보 구간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횡보다. 그러나 알트가 좀 무너질 수 있지만 어차피 이게 작년 10월 말부터 알트는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알트가 그 이후에 11월부터 엄청나게 오를 수 있었다. 항상 이 비트코인 상승장은요, 정말 몇 개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불장은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진짜 3, 4개월이면 끝나요. 근데 사이클 자체는 4년 주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건, 가격이 이렇게 무너지더라도 언제 그랬냐도 회복할 수 있는 게 뭐다? 알트코인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의 경우 거래 98%가 ETF, 2%가 선물인데, 비트코인의 경우는 85%가 선물, 11%는 현물, 3%는 ETF. 그래서 현재로서는 숫자가 미미하다. 그러나 금 ETF 거래량을 흡수한다는 측면에서 ETF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비트가 금을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 내러티브가 형성된다고 봐요. 제가 이번 상승장에서 좀 핵심이 그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금 시총을 넘지는 못할 거예요. 나중에라면 뭐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걸 넘지 못하더라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 기대감, 이 내러티브, 이걸로 저는 비트코인 상승 동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와이가 이더리움 현물 ETF S1 수정본을 제출했는데, 이거는 뭐 어쨌든 점점 이더리움 ETF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 잘 봐두셔야 됩니다.
항상 이런 상황에서는 갑자기 이런 애들이 트리거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호재가 나오는 거는 이렇게 트리거로 작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트리거로 작용이 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는 현물 ETF 승인처럼 고점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이런 것들이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기대감, 현물 ETF가 곧 승인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더 해보시면 어떻게 작용하는구나 라는 걸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ETF가 승인이 되면 이거는 V자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고래들이 6만 달러에서 매수세가 강하다. 자, 공급량 0.1% 이상 보유한 고래들은 지난 30일간 5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 이들은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하락했을 때 집중 매수했다. 이는 이 가격대에서 고래들 매수세가 강하다. 이거 그냥 박스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매집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특정 기간 고래가 1162에 이게 비트코인을 매집했다. 계속 이런 걸 매집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개미들만 계속 털리고, 여기서 어쨌든 횡보를 길게 가져가야 이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매집을 다 하거든요. 물량을 만들어 놓고 잠궈야 되는데, 그럼 잠근 시점에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결국 이 물량을 짚고 이 가격을 털어줄 만한 개인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물량을 넘겨야 돼요. 그러려면 개인들이 항상 왜 늦게 들어오냐,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난 다음에 배가 아파서 들어오기 때문에 늦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을 넘길 주체가 필요하고, 그 물량을 넘길 주체를 오게 만들려는 요소는 가격을 띄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격을 띄우기 전에 물량을 매집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박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다림은 정말 필연적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식으로 가고 하는 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간다고 하셔도 결국 저는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오전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 어제는 진짜 목이 요즘 너무 따가워가지고 정말 영상을 못 찍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찍을 때 목 상태가 지금도 뭐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좀 어제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바로 영상을 찍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